안녕하세요. 정진우입니다. 여러분, 지갑 속에 있는 명함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? 그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, 직급. 그게 정말 나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. 회사의 명성이 곧 나의 능력이고 회사가 주는 월급이 영원할 거라고 말이죠.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책,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주인공 김 부장은 딱 그런 사람입니다.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, 서울의 아파트, 고급 승용차, 그리고 명품 시계. 그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목숨을 겁니다. 내가 누군지 알아? 가 입버릇인 사람, 주변에 꼭 한 명쯤 있지 않나요? 반면 김 부장이 제일 싫어하는 부하 직원, 송 과장이 있습니다. 매일 똑같은 옷, 낡은 가방,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. 김 부장은 그를 보며 혀를 찹니다. 저렇게 궁상맞게 살 거면 왜 사냐? 라고 비웃죠. 하지만 송 과장의 머릿속엔 김 부장과는 전혀 다른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. 주말이 되었습니다. 김 부장은 백화점으로 향합니다. 아내와 아이에게 비싼 옷을 사주고 본인도 명품 넥타이를 고르며 이게 바로 품격이지 라고 생각하죠. 카드를 긁는 그 순간의 도파민, 그게 행복이라고 믿으니까요. 그런데 그 시각, 송 과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? 송 과장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. 남들이 소비할 때 그는 생산수단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. 김 부장이 산 명품은 매장을 나오는 순간 중고가 되어 가격이 떨어지지만 송 과장이 보고 있는 땅과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었죠. 자산운용가인 저도 이 대목에서 무릎을 쳤습니다. 회식 자리에서 김 부장은 또 일장 연설을 늘어놓습니다. 라떼는 마리아로 시작해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자 송 과장의 투자를 비웃습니다. 거기 뭐하러 사냐, 오르지도 않을 거. 하지만 사실 송 과장은 이미 김 부장보다 더 많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김 부장만 몰랐을 뿐이죠.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붑니다. 김 부장은 자신만만했습니다. 내가 회사를 위해 바친 청춘이 얼마인데 설마 나를? 하지만 회사는 냉정했습니다. 임원 승진 누락, 그리고 권고사직. 김 부장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. 퇴직하고 나니 그동안의 품위 유지비가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. 대출이자, 자녀 교육비, 자동차 유지비.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데 들어올 돈은 없습니다. 자가라고 믿었던 서울 아파트마저 사실은 은행의 것이었죠. 반면 송 과장은 웃으며 사표를 던집니다. 회사가 싫어서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.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순간 그는 선택을 한 겁니다. 김 부장은 쫓겨났지만 송 과장은 스스로 걸어나갔습니다.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저자는 묻습니다.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냐고. 김 부장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. 그 대가는 참혹했죠. 송 과장은 남들이 뭐라 하던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. 그 결과는 자유였습니다. 저도 30대 중반, 가장으로서 이 책을 보며 뜨끔했습니다. 저 역시 좋은 차, 좋은 옷이 성공의 증거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으니까요.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명품 로고를 드러내기보다 통장의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합니다. 여러분의 소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? 책 후반부, 김 부장은 뒤늦게 깨닫습니다. 아내의 낡은 가방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허영심에 가득 차 가족을 외면했는지. 그는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경비원 일을 시작하며 비로소 돈과 노동의 진짜 가치를 배웁니다. 역설적이게도 명함을 버리고 나서야 진짜 어른이 된 거죠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송 과장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는 공부입니다. 그는 남들이 술 마실 때 경제신문을 읽고 넷플릭스 볼 때 임장을 갔습니다.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.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. 두 번째는 미니멀리즘입니다. 물건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. 불필요한 비교와 허영심을 줄이라는 겁니다. 남의 눈치를 보는 에너지를 아껴서 내 자산을 불리는 데 쓰는 것.
그게 바로 송 과장이 부자가 된 비결입니다. 세 번째, 실행력입니다. 김 부장은 말만 했지만 손 과장은 움직였습니다.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할 때도 그는 가치를 보고 투자했습니다. 공포의 사고, 환희의 팔라는 말, 머리로는 알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. 여러분이 지금 직장이라면 회사를 이용하세요. 월급은 마약이 아니라 시드머니입니다. 회사가 주는 안락함에 취하지 말고 그 돈으로 내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. 김 부장처럼 회사 밖은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준비된 사람에겐 회사 밖이 진짜 천국일 수 있습니다. 김 부장이 가장 후회했던 건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.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? 명품을 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 아닐까요? 지금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. 스타벅스 커피 한 잔, 신상 스마트폰, 할부로 산 자동차. 그것들이 정말 나를 위한 소비인가요?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인가요?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 김 부장과 송 과장을 가릅니다. 저는 제 딸에게 돈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물려주고 싶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.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려고 했던 소비 하나를 멈추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돈으로 경제책 한 권을 사세요.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.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김 부장은 회사와 타인에게 통제당했지만 송 과장은 스스로 통제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껍데기뿐인 김 부장입니까? 아니면 속이 꽉 찬 송 과장입니까? 명함을 떼고 나면 남는 것, 그게 진짜 당신의 실력이고 자산입니다.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. 과시욕을 버리고 내실을 다지세요. 그게 100세 시대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뼈를 때렸다면, 그리고 진짜 부자의 길을 걷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현명한 변화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